안녕하세요, 조로입니다. 오늘은 경력직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 연봉 협상 어떻게 하실지 되게 궁금해 하세요. 근데 이 연봉 협상이라는 게 연봉 협상을 잘하면 꽤나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더 올릴 수 있다고 들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 15에서 20% 정도는 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?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. 혹시 제 생각이 맞는지가 좀 궁금합니다. 요즘에 진짜 더 심해진 것 같긴 한데 뭐냐면은 다들 이제 이직을 로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로또요? 뭐 예전에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당연히 뭐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15, 20% 올리는 거 아니냐, 1,000만 원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아서 요즘에 헤드헌터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연봉 협상 단계에서 자꾸 그 뻑이 난다. 예전에는 그냥 뭐 거의 대부분 1.1배수, 1.0배수 정도로 이제 연봉 협상이 넘어갔는데 네네.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우리들은 더 많이 올려달라고 그러고 회사에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연봉 단계에서 거의 요즘엔 1.5배수는 보내야지 좀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. 그러면 조론님 말씀은 최종 합격까지 하더라도 그 어려운 면접 절차 다 거치더라도 연봉 협상 때 최종 불합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렇죠.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1.5배수라고 했잖아요. 그 정도로 좀 연봉 협상에서 부러지는 사람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. 그러면 15에서 20%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왜 어려운 거예요? 일단 뭐 물론 그 퍼센트로 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총 액이 좀 중요하긴 한데 어려운 것 자체는 당연히 뭐 인사팀 입장에서나 아니면 회사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그쪽 입장이야 당연히 좋은 인재를 적당한 가격에 데려오려고 하는 거고 우리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우리가 그 명줄 갈려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하는 거에서 부딪히는 거예요. 근데 이거에 대한 좀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또 우리가 이제 오늘 이런 컨텐츠를 찍는 이유기도 한 게 연봉 협상을 그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해야 되냐. 네. 그 잘못하면 그렇게 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네네.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준비한 거죠. 그죠? 근데 제가 좀 이직을 하면서 느껴보니까 이 면접을 얼마나 잘 봤냐, 그러니까 내가 평가 점수를 얼마나 높게 받았냐, 그리고 2022년도 약간 코로나 때는 연봉을 되게 파격적으로 올려주는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또 약간 많이 올려주는 느낌은 아니에요.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? 그렇죠. 일단은 굉장히 잘 짚어줬는데 사실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면접 자체를 잘 보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회사마다 사실 테이블이라는 게 있고 롬이라는 게 있어요. 그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뭐 대리는 몇 년 차는 이 정도 줘야 한다. 여기까지가 한계선이다. 제일 밑에 쪽은 이쪽이다. 이런 건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이블이 전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대기업 아니고 중견기업도 그래요. 뭐 중소도 있는 경우 있고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좀 덜해서 좀 업다운이 좀 편차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이 정도까지가 다른 사람 대비해서 좀 그 상대적으로 편차가 많이는 안 되니까 그래서 나름의 가상의 테이블 같은 게 다 있습니다. 롬이라는 건 또 뭐냐면은 우리 예산상 얘한테 줄 수 있는 한계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. 테이블이랑 롬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면접 잘 보게 되면은 당연히 그 롬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회사 시기 말씀하셨는데 되게 중요한 게 상황 같은 거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전반적으로 올리려고 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 내부에서도 많이 올렸으니까 좀 관대한 시점이 좀 생겨요. 예를 들면은 시리즈 C를 받았다든지 그 스타트업이 아니면은 대기업에서 좀 약간 이익이 많이 날 때라든지 이러면은 좀 여유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롬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좀 그런 운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것 중에 되게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접 잘 보는 회사 있잖아요. 여기는 내가 무조건 필요한 회사다. 이런 회사들은 좀 협상할 때 조금 더 용이했던 것 같고 여기가 나를 뽑아줬어? 되게 고마운데? 이런 회사는 좀 약간 한계가 분명히 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약간 평가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? 있죠. 특히나 그 엄청나게 면접을 잘 본 경우에는 아예 그냥 롬이 그 최대치로 주거나 아니면 롬을 넘어서라도 쟤 데려와야 되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 현업에서 미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인사팀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막 본부장 내려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이러면은 넘어가는 게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 자체가 이제 이런 거예요. 인사팀도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을 데려올 명분이 필요하거든요. 근데 그 명분이라는 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뭐 면접 잘 보는 것도 그 명분 중에 하나예요. 왜냐? 저쪽 본부장이 민다. 이런 거 자체가 꼭 뽑아달라고 한다. 이것도 명분인 거고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얘기할 협상에서 명분 얘기를 좀 할 거예요. 어떻게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. 이제 명분이라는 걸 말씀 주셨는데 연봉 협상을 할 때 명분이 중요하다. 근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?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러려면 우리가 그
연봉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. 근데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연봉이라는 게 회사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기본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여금이라든지 그리고 연장근로수당, 명절여비, 그 다음에 급식비, 통신비, 교통 차량 유지비 같은 거랑 기타 수당 그리고 복지카드 같은 그런 복지비까지 해가지고 그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성과급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. 맞아요.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구성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고요. 그다음에 명분을 만드는 방식 자체는 뭐냐면은 상대 회사와 우리 회사를 정확하게 연봉을 대결을 띄워가지고 그 사이에서의 그 내가 올릴 수 있는 내역들을 찾아내는 자체가 그 명분을 만드는 과정이에요. 전 처음 알았어요.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는데,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연봉을 올리고 싶다라고 협상을 할 때, 우리 직전 회사에선 이런 게 있었는데 새로 갈 회사는 이런 게 없네요. 그러면 저 이만큼 더 올려주세요. 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? 맞습니다.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이직할 회사의 연봉을 판단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그 회사의 연봉 구조가 뭐 기본급, 상여급 몇 퍼센트 막 이런 거를 그쪽에서 전해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명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통 이제 연봉 협상에서 많이 부러질 때가 언제냐면은 성과급이 없는 회사에서 성과급이 있는 회사로 갈 때 많이 부러지거든요. 그 성과급이라는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 와닿지 않으세요. 그리고 또 항상 말하는 게 이거예요. 성과급 뭐 회사 안 좋아지면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?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싸우는데 네네. 그러기 때문에 성과급 규모랑 그 다음에 지급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급 규모를 파악하셔야 돼요. 3개년에서 5개년 정도 너네 회사는 성과급을 어느 정도 받았고 B 정도 받을 나의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 연차에서 얼마 정도 규모를 받았습니까? 앞에서. 물론 이 전에 거가 미래의 성과급을 담보해주진 않지만 그걸 또 꼭 물어봐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성과급이 뭐에 영향을 받는지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급의 퍼센트로 받는지 연봉의 퍼센트로 받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셔야 되지 정확히 숫자가 나오고 또 현금성 복리후생 당연히 알아보셔야 되고요. 맞아요.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급 시기랑 규모를 아셔야 돼요. 예를 들면 우리가 눈탱이 맞을 때가 언제냐면은 복지카드 300만 원 줍니다 이래가지고 딱 들어갔어. 근데 알고 보니까 1월에 재직한 사람만 300만 원 주는 거야. 나는 근데 5월에 들어갔어.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. 그러게요. 우리는 그러면 그걸 계산하고 들어갔는데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언제 기준으로 주는 건지도 명확히 받으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또 이외의 복지제도 그런 거가 우리 회사랑 또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제도를 싹 다 알아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이거는 좀 잘 안 알려주는 건데 평균 기준으로 연봉 상승률 같은 거 내 직급의 연봉 상승률 그다음에 승진 시 연봉이 얼마나 오르는지 이런 거는 알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이런 것까지 알아내신 상태에서 상대 회사를 딱 그 표를 만들어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당연히 뭐 해야겠습니까? 우리 회사 정리를 해야겠죠. 우리 회사 정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원천이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원천에는 성과급도 포함되고 현금성 복리후생비도 포함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연봉보다 원천이 높아요. 그래서 딱 작년 원천을 가지고 놓고 내가 알고 있는 계약금 같은 이런 연봉을 갖다 놓은 다음에 그 사이를 비교해서 그 사이가 왜 차이 나는지를 전부 분석을 하셔야 돼요. 어려운데 이거 하셔야 되고요. 하고 나면은 이제 이 사이에 상대랑 VSD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. 현금성 복리후생은 얘네는 얼마 주는데 우린 얼마야? 성과급은 얘네 얼마 주는데 우린 얼마야? 이런 식으로 표에다가 쫙 정리하신 다음에 원천 같은 경우에 사실 작년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그 올라갈 걸 유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지제도도 서로 유추해가지고 정확하게 서로 비교를 해서 차이를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. 그런 상태에서 우리 당연히 이직할 때 연봉 오르려고 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제시한 금액 내가 계산한 금액이 차이가 예를 들면 한 500이다 600이다 이러면 사실은 그쪽에서 해줄 만큼 해준 거예요 사실은. 그런데 뭐 더 욕심이 나면은 이거에 대한 근거를 대면서 예를 들면은 저 내년도에 평가 이번 연도에 A 받아가지고 이만큼 오를 거니까 너희 쪽에서도 이걸 보전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성과급이 우리 회사가 널뛰기가 있어서 작년에 조금 받았는데 사실은 이번에는 많이 나올 것 같고 너희들은 성과급이 3개년 동안 이 정도였으니까 좀 더 기본급에서 보존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거죠.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사실 우리 리크루터 분들이 상급자한테 연봉을 올려야 되는 명분이 필요하거든요. 보고를 해야 되니까 이만큼 올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만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올려줘야 됩니다 라고 보고할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 연봉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아무래도 내가 이 회사가 가고 싶다면 내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을이지만 최대한 내가 얻어 먹을 수 있는 건 다 어떻게든 명분을 가지고 얻어야 된다
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거 명분 다 잘 모르겠고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있을까요?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데 리크루터랑 나는 한 편이 돼야 되거든요. 물론 리크루터가 인사팀일 수도 있고 채용 전담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랑 한 편이 되고 헤드헌터랑 나도 한 편이 돼야 돼요.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이거를 막 어필을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이제 명분,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일단은 쿠셔너. 쿠셔너. 제가 말했잖아요. 한 편이 돼야 한다고. 한 편이 되려면은 제가 예의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.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. 그러면 리크루터한테는 싸울 필요도 없어요. 헤드헌터 싸울 필요 없어요. 되게 조심 말하면서 내가 말하는 건 전부 논리적으로 이제 명분을 제시하는 것뿐인 거고 나 자체의 말투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말 제가 욕심 부리는 걸 수도 있겠사오나 저도 이제 되게 많이 이제 제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런 미사여구를 붙여가면서 상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끌어당겨야 되는 게 첫 번째. 두 번째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는 그 마지막 필살기인데 읍소를 하셔야 돼요. 읍소요? 읍소. 네, 마지막에는 이제 다 하는데 마지막 이럴 때가 있어요. 아니 내가 아무리 명분을 갖다 붙이고 쿠셔너를 썼어도 그 더 올리고 싶은 때가 있어. 그죠? 아 이거 한 100만 원만 더 올리면 갈 것 같은데 200만 원만 더 올리면 갈 것 같은데 이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. 아 제가 정말 가서 열심히 하겠다. 200만 원 정도만 올려주면은 저는 정말로 만족하고 갈 것 같고 제발 좀 올려주셨으면은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. 이런 식으로. 물론 이렇게 다 써먹어도 그쪽에 롬이 한 개면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. 그리고 내가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면접이 좀 잘 봤을 때가 좀 더 위력을 발휘하긴 해요.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치더라도 방금 전에 말했던 명분, 쿠셔너, 읍소 잘하기 이 세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충분히 좋은 연봉 협상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저도 읍소 해봤는데 200만 원 올렸거든요. 오,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200만 원의 4%예요. 엄청 크지요. 사실 진짜 큰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전략을 정말 리크루터는 내 편이고 젠틀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잘 활용하면 좋은 연봉 협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. 그러니까 무조건 15, 20%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다.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다.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꼭 좋은 연봉 협상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